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 되듯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 탄생합니다. 인생길에는 수많은 인연에 깨달음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감사하며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요.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고, 벚꽃이 한쪽 활짝 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지고 푸릇푸릇한 초록빛깔이 우리를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선화동입니다. 이 선화동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MC를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제3대 우리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님이 되셨는데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CMB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효문화 원장 김기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봄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꽃 하면 생각나는 것이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시요? 네, 제가 평소 좋아하는 시 한번 좀 낭독할까요? 좋지요. 예.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뜨거워도 연기가 없더라. 장미가 좋아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친구가 좋아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사람이 좋아 태어났더니 죽음이 있더라. 내가 목동이라면 그대한테 우유 한 통을 드리겠고 내가 시인이라면 그대한테 시 한 편을 드리겠으나 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이기에 오직 그대에게 드릴 건 단 한 가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시를 좋아합니다. 너무 멋져요. 저도 그 시를 좀 읊었던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요. 네. 와, 오늘은 그 사랑 안에 하나만 더 주세요. 맛있는 맛. 그 사랑이 듬뿍 담긴 맛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 선화동까지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오늘 어떤 맛을 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실 음식점은 저와 한 20년 전부터 좀 알고 지냈던 분인데요. 네. 원도심에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먹던 콩나물. 예. 또 고향 하면 또 어렸을 적에 고향이 생각나서 포근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과 이 단어와 연관이 있는 예. 그런 맛집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향에서 맛봤던 그 콩나물 맛. 예. 콩나물 맛 먹나? 그럼 일단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가실까요? 가시죠. 네. 가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우 여기가 그냥 맛집이라고 소문이 그냥 자자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 감사해요. 자, 어떤 이렇게 맛있는 맛이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16년 가까이 콩나물밥도 정말 우리 옛날 전통 녹두 빈대떡 그리고 정말 한우로 하는 생 한우로 하는 육회 그리고 또 이제 북어가 상당히 고단백 음식이잖아요. 북어로 만든 찜 뭐 그런 등등 또 계절 메뉴도 있고 또 뭐 산닭 도리탕이나 백숙 같은 거 그냥 그래서 옛날식으로 그런 음식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음식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손님들이 점심 때 많은 이유가 그 콩나물밥을 드시기 위해서.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다양한 요리를 그냥 옛날 방식으로 네.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옛날 방식이란 어떤 방식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들이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 했듯이 너무 맛있게 하려고 막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음식 본연의 재료의 그 특성을 살려서 그냥 먹으면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원이 된다.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먹는다는 거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음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가는 대로 좀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사장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요 뒤에 요 시 한 편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오늘 우리 사장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음식 어떤 거 저희들에게 맛보여 주실 건가요? 예, 우선은 저희가 콩나물밥집이니까 맛있는 갓 지은 콩나물밥과 거기에 이제 곁들인 따뜻한 우리 전통 방식의 녹두빈대떡 정말 한우로 만든 한우 육회 그리고 정말 고단백이고 사람들이 힘들 때 먹으면 기운이 나는 북어찜 그렇게 준비를 해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기서 음식을 먹고 좀 힘을 얻어서 가겠네요. 예, 꼭 그렇게 그렇게 되도록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사장님의 마음을 담아서 맛있게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콩나물밥이네요. 콩나물밥. 네네. 예. 그리고 녹두전. 그리고 육회.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손님들이 오시면 뭐 일단 이 녹두전은 에피타이저라고 하시더라고요. 에피타이저. 네네. 그럼 저희도 에피타이저를 먼저 한번 맛을 볼까요? 그럴까요? 이 냄새 때문에 뱃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소리가. 되게 도톰해요. 예. 자, 맛있는 간장을 찍어서. 예. 고소하고 맛있죠? 네. 사장님이 이렇게 이 녹두전도 주문을 하면 그때 갈아서 이렇게 전 부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회자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할머니들께서 해주셨던 그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맷돌에다가 이렇게 갈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꼭 그때 태어났던 것 같죠?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보통 이 콩나물밥 하면 이제 간장을 양념장으로 주시는 곳도 있고 이렇게 쌈장 이렇게 주시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그냥 한 가지로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원장님은 주로 오시면 어떻게 드세요? 제가 즐겨 먹기는 이 네. 양념 간장에다가 네. 이게 자기 취향에 맞게 적당히 이제 넣어서 예. 그야말로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비비고 예. 그래서 쓱쓱쓱 비비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저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반만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네. 비비는 요령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숟가락으로 비비지 마세요. 비비면 젓가락으로 비벼야 그 맛이 변치 않습니다. 아, 우리 원장님이 뭘 아시네요. 예. 자, 그럼 오른손으로 비비고, 예. 자, 왼손으로 비비고, 네. 자, 양손으로도 비벼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골고루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비빈 다음에 자, 양념장을 넣어서 이렇게 비볐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먹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준비된 김이 있잖아요. 네네. 김을 좀 싸서 드시면은 네. 한결 이 비빔 맛이 더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럼 한번 제가, 넣어볼까요? 네. 김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예, 싸서. 이렇게 싸서. 네네. 저 먼저 그냥 이렇게 먹을까요? 먹어요? 하나, 둘 똑같이 먹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어때요? 말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정감 있는 맛. 네. 할머니가 집에서 쌀 진짜 줬던 맛, 그 소대다가 맛이 나죠? 예. 자, 저는 또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원래 육회 먼저 맛을 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콩나물에 밥을 올리고 그다음에 육회를 올려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쿠야. 자, 요렇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역시 주부구단답게 아주 푸짐하게 쌌습니다. 그 원장님도 저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말이 필요 없네요. 육회가요 입에서 되게 살살 녹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육회 일반 그냥 맛을 보겠어요. 보통 육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소금 양념이든지 아니면 고추장 양념이든지 해서 배랑 이렇게 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긴 그냥 이렇게 접시로 딱 나오셨는데 뭐 양념은 숙성을 시켜 놓으셨다가 그다음 배도 아예 직접 갈아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문 나오면 속속속 묻혀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네요. 저도 여기 와서 먹을 때마다 네. 고기 질이 상당히 좋은 고기를 쓰신다. 저도 그거를 좀 느낍니다. 왜냐면 소위 이제 왜 고기 넣으면 살살 녹는다고 네네네. 그러죠? 바로 이 맛이죠? 왜냐면 육회 같은 거는 신선하지 않으면 예, 이렇게 음식으로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자, 제가 반을 비볐던 이유는 여기에다 또 저는 육회를 넣어서 요걸 넣어서 같이 비벼서 먹어보려고. 더 맛있죠? 그냥 콩나물밥보다도. 콩도 단백질, 예. 소고기도 단백질. 단백질 덩어리예요. 보통은 뭐 콩나물밥 하면 서민 음식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여기에다 육회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 일반 서민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고기이긴 하지만은 어떤 뭐 특별한 날에 좋은 친구와 또 부모님들과 특별한 날에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소고기를 넣어서 비비면은 한결 맛있으니까 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중에도 뭐 예, 동료들끼리 오기도 하고 또 부모님 모시고 오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 김치도 요 백김치, 어우, 요 물김치가 엄청 맛있어 보여요.
보통은 이제 배추김치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붉게 만든 게 우리 전통 그 김치인데 이렇게 백김치로 하니까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시원하고. 시원하고 좋죠. 우리 아이들이 또 김치 싫어하잖아요. 매운 거. 김치 엄청 좋아할 것 같고 반찬 하나하나도 우리 사장님의 그 손길이 아주 깊숙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네. 효문화진흥원. 사실 뭐 저희가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 안 해도 워낙 유명한 곳이잖아요. 우리 또 보니까 명함을 하나 주셨는데 효문화진흥원 명함이 앞에는 뭐 우산 쓰고 여기 어부바 하고 있고요. 뒤에는 뭐 양파가 하나는 이렇게 줄기가 난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명함도 다 참 특이하네요. 효문화 원장으로서 상징성 있는 명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앞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 네. 제 고향에 조각공원이 있는데 조각공원에 저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또 아들이 비 맞을까봐 또 우산을 또 쓰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 그림 하나로서 효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그림을 담았습니다. 그 뒤는요? 양파. 뒤에는 양파는 효하고 뭐 양파. 상관이 있나?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대전에 있는 어느 선생님께서 네. 양파 실험을 했어요. 예. 물컵에다가 양파를 올려놓고 하나 양파에는 매일 칭찬을 했어요. 너는 참 예쁘다. 맛있는 영양을 주어서 고맙다 하면서 칭찬을 했고요. 한 양파에는 넌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못생겼어 하고서 매일 꾸중을 했대요. 한 20일쯤 지냈더니요. 칭찬받은 양파에는 싹이 예쁘게 자랐는데 이 꾸중받은 양파는 싹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 야, 효를 하면은 칭찬을 하면은 싹이 이렇게 잘 나고 그렇지 않은 양파는 싹이 안 나는구나. 이거를 이 양반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를 어디까지 갔느냐면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진짜요. 오.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이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처음 그 보고를 받으시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반문을 하셨대요. 네. 우리 대전에 젊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효를 장려할 수 있는 하나 건물을 좀 짓고 싶습니다. 교육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청와대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무려 123억 원을. 예. 그래서 대전시에서 또 123억 합해가지고 24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이 오늘날의 한국효문화진흥원입니다. 지금 6년 됐습니다. 양파 이 교수님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효문화진흥원 세워진 또 사례가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또 원장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이 또 취임식을 아주 색다르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존의 취임식을 좀 이렇게 파고 우리 직원들한테 장미꽃 한 송이씩을 이렇게 또 선물로 주셨다고. 네, 취임식이 뭐 기관장님들의 취임식 스타일이 되게 뭐 옛날 죄송하지만 고리타분합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그렇게 그냥 의전 행사에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소하게 하고 친근감 있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장미꽃 한 송이씩을 다 주고 호두 과자를 또 하나씩을 주면서 먹어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취임식을 하면 어떨까 이래서 한번 시도를 했더니 반응이 의외로 좀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죠. 제 입장에서도 취임식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장미꽃도 받아, 호두 과자도 받아. 너무 좋죠. 저는 거기다 의미를 담았어요. 의미요? 장미는 뭐 우리들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꽃인데 이제 꽃말이 열정이잖아요.
열심히 우리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고 호두 과자는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고소한 과자인데 네. 세 가지 재료가 혼합돼서 호두 과자가 탄생이 됩니다. 네네. 호두 과자에 밀가루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호두가 들어가고 네? 팥이 들어가죠. 네.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러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과자가 형성되듯이 우리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이 서로 화합을 하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호두 과자를 줬었죠. 우리 원장님 인기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서 일을 하면 정말 신나서 일을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쌀과 콩나물과 양념장의 이 조화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런데다 거기다가 보너스 육회. 예. 정말 맛있네요. 예, 육회까지 올라가니까 예, 아주 맛이 입동찹니다. 원장님 저희 여기서 이제 이 지금 녹두전에 육회, 이 콩나물밥 맛을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먹고 가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예, 좀 뭐 하나 더 주문해 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께서 무엇을 또 잘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장님 뭐 하나 더 준비해 주실까요? 그럼 사장님한테 맡기고 저희는 네네. 또 맛있게 계속 네, 그러시죠. 먹도록 하죠. 뭐. 네네. 예. 근데 밥 먹으면서 하나 번뜩 생각나는 것은 콩나물 하면은 쑥쑥 자라잖아요. 네. 그럼 콩나물 먹으면은 키가 잘 자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려서 콩나물을 많이 안 먹었나 봐요. 저는 많이 먹었는데요.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예전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대요? 콩나물만 먹어서 그렇대요. 물을 안 먹어서. 그렇군요. 콩나물 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으면 키가 더 컸었을 텐데. 저는 어려서 왜 콩나물을 안 먹었을까 난 지금 후회를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지난 일이 돼버렸습니다. 아, 원장님. 우리 사장님이 또 그냥 솜씨를 한껏 발휘하신 북어찜입니다. 북어찜. 아이고 푸짐하게 나왔네요. 네. 이게 이제 주변에 직장인들이 퇴근하시고 오셔서 예. 북어찜을 한번 또 맛을 볼까요? 그러니까 북어가 막 크게 이렇게 잘라진 건 아니고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서 찜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이 콩나물밥에 북어찜을 주문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 양념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다고 하시네요. 콩나물에 콩나물을 더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그냥 공깃밥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깃밥 드셔도 되고요. 한번 맛을 볼까요? 볼까요? 네. 아니, 콩나물은 진짜 질리지도 않고 저도 집에서 이렇게 콩나물 반찬을 해놓잖아요. 어느 때는 이틀도 못 가고 싹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그래요? 잘 먹어요. 잘 드시네요. 네. 자, 북어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MC님 네. 북어 먹으니까 네. 생각나는 게요. 네. 초등학교 시절에 네. 생선 이름을 잘 못 읽어서 네. 한참 고민했던 때가 있어요. 네. 북어가 있고요. 네. 명태가 있고요. 네. 생태가 네. 있고요. 도홍태가 있어요. 각각 어떻게 구별되는지 네. 알고 보니까 한 생선 가지고 네. 이름이 그렇게 각각 달리 분류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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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네. 느껴서 알았어요. 대단한 생선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를- 귀한 것이 네. 지들 어렸을 때는 참 흔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잡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점점 이 자연이 예, 많이 아파서 예, 기후변화 생태계들 예, 그런 그런 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동태, 생태, 명태, 북어 다양한 이름 있는 것처럼 우리 원장님도 참 다양하게 네, 여러 가지로 진짜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저는 사실은 아니고요. 아니 근데 딱 쑥스럽죠. 느껴지는 게 아주 그냥 효문화진흥원 원장이 되는 아주 그냥 타고나셨다고 그냥. 아유 좋게 봐주셔서 그렇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효문화진흥원장으로 왔는데 네. 저는 뭐 사실은 평생 이제 공직 생활을 38년간 했습니다. 예. 근데 공직 생활 이후에 퇴직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선배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조언도 받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건, 2처, 3제, 4사, 5친 2단을 아느냐고.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 5가지를 명심하고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고서. 네.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5가지가. 네. 자, 다시 일 건. 1건. 첫째는 건강입니다. 예. 2처 남자 기준이니까 네.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존에. 네. 그다음에 3재. 삼재. 세 번째는 먹고 살 만큼의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있어야 거죠. 되고, 예. 4사. 네 사사. 번째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친입니다. 오친.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만 가지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네 번째 1건, 2처, 3대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것은 갖췄다고 생각되는데 네, 4사 사사. 퇴직한 이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재직 중에 네.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효지도사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 전에 하신 거예요? 퇴임하고서 하고서? 바로 직전에. 그래서 효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더니 그것이 인연이 돼서 좀 효문화진흥원장으로 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장우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다고 저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이거 미리부터 꼭 뭐 그거 뭐 내가 될 거야라고 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미리 그렇게 준비하신 결과가 역시 준비된 자가 뭘 해도 한다. 거기 하나 덧붙이면은 네네. 제가 효자였다고 하면은 제가 효지도사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 불효자를 남들에게도 불효가 되지 않도록 전해주는 효전도사가 좀 돼보고자 그래서 더 효지도사를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시면서 더 진짜 부족한 점을 많이 깨달으실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효와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님 생존 시에 내가 효자로서 그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효지도사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죠. 네, 준비된 자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사장님께서 항상 우리 손님들에게 준비된 음식이 항상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착착착 나오는. 갈수록 맛있네요. 더 구수한 마음을요. 옛날 어르신들 말이요. 음식이 맛있으면은 둘이 먹다가 하나 어떻게 돼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이 음식을 두고 하는 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 원장님이 앞에 앉으신다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먹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북어찜하고 이 콩나물밥하고 그러니까 사실 콩나물이 있는데도 콩나물 또 첨가해서 이 양념에 비벼 먹으니까 고맛도 또 일품이네요. 그렇죠. 예. 콩나물에 콩나물. 예. 그렇습니다. 맛있네요.
이거 부어도 방송에서 좀 죄송한데 아쉬운 부분이 네. 다 뭐 표현은 다 할 수가 있는데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향기를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수한 부분을 방송에서까지 좀 나타나는 방법 없을까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면 TV에서도 냄새를 맡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근데 그런 시대는 조금 좀 왠지 삭막한 것 같아요. 직접 와서 이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직접 와서 먹는 게 최고 맛있습니다. 보통 이제 찜하면 저희들이 많이 먹는 아구찜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비주얼은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날 수는 있지만 아구찜하고의 맛은 좀 달라요. 네, 조금 더 칼칼하고 그다음에 시원하고. 그렇죠. 네. 저도 아구찜보다는 오히려 이게 북어찜이 좋은 듯한데요. 그 아구의 그 살짝 그 껄쭉텁텁한 맛은 없어요. 네. 예. 뭐 개인별 취향은 다르니까 네, 예. 뭐 좋아하는 것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네. 저녁에 손님들이 오셔서 막걸리에 주전자도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장님? 와. 한 3개월 키워서 잡은 산닭으로 한 닭 도리탕이에요. 국물 맛이 아주 좋아요. 산닭으로 했다고요? 네, 산닭. 이게 살아 있어요? 건강에 위해서. 맛있겠네요. 아니 사장님, 이게 닭볶음탕인데 왜 이렇게 커요? 이 닭은요. 예. 시중에부터 한 60일 정도 키워서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씨암탉처럼 예. 3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예. 제대로 키운 우리 토종닭 산닭이라 커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살아있냐고. 아니, 지금 재밌겠어요. 이게 먹고 있는데 얘가 살아서 나오면. 사장님 말씀하신 산닭은 네네. 살아있다는 것보다는 돈 주고 사왔다고 그 산닭이 아닌가? 아니면은 뭐 저 산속에서 사는 산닭이었는가요? 아주 닭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그 닭을 잡아온다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뜻이에요. 냉동이 아닌 아니고 네, 냉을 먹지 바로 않고, 살아있는 네. 닭을 잡아가지고 닭한테 그래서 사장님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시는데 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닭 좀 잡아서 보내줘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와가지고 바로 주문은 어렵겠네요. 좀 미리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와 근데 진짜 푸짐하네요. 그럼 맛을 좀 볼까요? 네, 조금 드셔보세요. 네네. 어떻게 또 먹어야 맛있는지. 이 닭은 네. 좀 국물을 같이 드셔야 맛있어요. 보통 국물을. 짜글짜글보다는 네네. 닭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오 육수가 진짜요? 아주 맛있어요. 커요 커. 저거 다리도 하나 주셔도 돼요? 예. 우리 원장님도 다리 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골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주로 이제 닭볶음탕은 자주 못 드셔보신 것 같아요. 자주는 못 먹고 네.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명엠 씨께서는 닭고기를 잡수시는 순간에 네. 이게 냉장고에 들어갔던 닭인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잡아서 갖고 온 것인지 구별하실 수 있죠. 당근이죠. 그렇죠. 역시 중구단이니까. 당근입니다. 네. 자, 일단 하나 드릴게요. 국물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물 맛을 네.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오래된
제대로 키운다기 아니면 국물 맛이 정말 보통 이제 저희들이 평상시 먹는 그 닭볶음탕하고는 조금 예, 달라요. 예. 확실히 국물이 좀 더 많고 예. 자, 국물 그러면 맛이 나니까 예. 이렇게 드셔. 간도 맞고 약간 달짝지근해서 그냥 또 먹고 싶은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양념이 인위적인 양념이 아니라 참 좋네요. 닭에서 예. 닭 맛이에요. 우리 어릴 적에는 닭 한 마리가 좀 잔치했잖아요. 맞아요. 떡국도 뼈 똥을 커서 아 근데 이 국물이요 첫 번째 국물하고 두 번째 국물 맛이 또 달라요. 국물 나서 네. 해보세요. 아, 이 자꾸 땡기는 국물 맛이네요. 앞에 저희들이 사실 이 북어찜하고 이 양념 맛에 처음에는 딱 맛봤을 때는 되게 뭔가 심심한가 하고 했는데 그거 맛을 한번 정화시켜주고 나서 두 번째 먹으니까 이 맛이 제대로. 예, 근데 자꾸 땡겨요. 우리 MC하고 사장님께 좀 퀴즈 하나 낼까요? 또 뭔 퀴즈? 아이고, 닭도리탕을 먹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또 생각나시네. 네, 네. 오늘 생각나는 거 많으시네 우리 원장님. 옛날에요. 네. 어느 면장님이 네. 군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같이 밥을 먹는데 닭 요리가 나왔대요. 네. 그 면장님께서는 좋아하는 부위가 있었대요. 그 저것은 좀 내가 먹고 싶은데 군수님이 먹으면 어쩔까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위가 그 어디냐고요? 부위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낼름 드신 부위가 그 부위가 왜 저기 원장님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랫부분인가요? 아랫부분. 예, 머리는 아니고 몸통도 아니고 그죠? 끄트머리 예, 부분이죠. 끄트머리. 예. 예. 모래주머니인가요? 모래주머니도 저기 아니고 여기는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네. 제가 닭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미주알을 아세요?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할 때 그 미주알이 그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미주알은 원래 그 닭꼬리 꼬리 부분 예. 거기가 아마 사실은 지방으로 이렇게 많이 형성됐다는데 그게 맛있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근데 그건 안 원장님 먹는다고 그래요? 요새는 이제 다 지방이 건강을 생각해서 아예 딱 잘라버리더라고.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를 많이 못 먹으니까 기름기가 많은 그것을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어려운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하나 또 알아갔잖아요. 사실 이게 산닭이 아니면 저렇게 모래주머니하고 같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이 있어야 산닭이에요. 오. 닭은 어디 가서 드시든지 닭 간이 있어야 닭 간은 유통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아니 닭 간 좀 찾아드려보려고. 오늘 저희가 콩나물밥이 여기가 사실 메인이 콩나물밥 집이에요. 메인이 맞아요. 워낙 인기가 많은데 네네. 근데 이 닭볶음탕도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드시는 분들은 꼭 이걸 드셔야 돼요. 닭간이 여기 있다. 닭간 두 분한테 좀 나눠줘 버릴까? 나누지 마세요. MC께 다 드리세요. 아니에요. 저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한답니다. 역시 효심이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왜 옛날 용왕님은 토끼간을 먹었을까요? 이 닭간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 맛을 모르셨던가 봐요. 그렇죠. 이 맛을 봤으면은 닭간을 가져오너라 하셨을 텐데. 글쎄 말이죠. 오늘 우리 원장님 너무 센스쟁이였어. 그리고 진짜 사장님. 아유, 오래 하셔요. 어떤 간에 음식이라는 거는 꼭 장사 속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 끼라도 행복하게 드셔서
기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책임 같아요. 우리 사장님한테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단어 그 5가지가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1건 2처 3사 삼재. 3재 4사 사사 5친. 오친. 예. 이게 좀 사장님한테도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뭐 이걸로 해서 내가 뭐 굳이 뭐 먹고 살려고 이게 아니라 네, 이제 예. 기본은 네. 뭐 일에서도 나도 그쵸. 적당히 예, 뭐 내 생활을 하는 건다 뭐 당연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같이 이제 나이가 먹고 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정말 한 끼 식사라도 따뜻하게 엄마 밥처럼 집밥처럼 드셔서 그냥 하루를 좀 그래도 편안하게 그렇게 좀 지내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사장님 계속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네, 나머지 맛있게 저희들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여튼간에 우리나라가 효 사상이 정말 뿌리 박혀서 더 좋은 세월이 세상에 오기를 원장님 많이 애써주세요. 저도 뒤에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효심이 강하신 분이신 줄 오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강하다니. 효심. 효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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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게 변화를 좀 주셨는데 우리 효문화진흥원 좀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취임하고서 이제 3개월째 됐는데요. 이제 원장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효도 변했으면 좋겠다. 기본 정신은 뭐 부모 공경하는 것은 뭐 변하면은 안 되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그래서 효의 방법을 좀 시대 흐름에 맞았으면 좋겠다. 현대 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통 효를 밑바탕으로 하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현대 효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옛날에 효 하면은 한문 어려운 그 효자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접어두고 젊은이들이 맞는 효 HYO 이게 영어 단어입니다. 그 효잖아요. 외국에 없는 대한민국의 효 표현이에요. 이게 세계 공통어가 됐어요. 근데 이 효의 본뜻이 또 있어요. 의미가. H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Y는 영입니다. 젊은이. Y형. O는 올드. 올드. 나이 드신 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이 드신 사람과 젊은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가정, 조화를 이루는 사회, 조화를 이루는 국가. 이게 이상적인 국가잖아요. 야, 그래서 앞으로 효문화진흥원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방향은 잡았는데 어떻게 실천하려고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까 명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칭찬. 야, 칭찬하면 가정에서도 편안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칭찬하고 아들이 아버지 칭찬하고 학교에서도 학생이 선생님 칭찬하고 선생님이 학생 칭찬하고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이 상사 칭찬하고 상사가 또 부하 직원 칭찬하고 이분은 조화로운 사회, 좋네요. 조화로운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대전 시민들이 아주 쉬운 것 우리 칭찬하면서 살자. 그래서 칭찬하기 운동을 한번 좀 대대적으로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박수 치시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가락질하면 하나는 상대방이지만 세 개는 나한테 있다. 맞아요. 예, 좋습니다. 그겁니다. 예. 원장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맛도 소개해 주시고 또 너무 좋은 이야기도 나눠주셨는데 아쉽게도 그만 먹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쉽네요.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뿌리공원이 있죠. 네네네. 그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은
가족들과 오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효 문화를 알 수 있는 체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의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을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불효자도 내가 효자가 돼야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찾아오는 교육, 또 우리가 또 찾아가는 교육. 예. 그래서 교육을 많이 활동을 하고 효문화와 관련된 시설, 자료 이런 것 등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이것을 책으로 발간을 해서 효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진흥시키고자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뿌리공원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밖에만 다녀오거든요, 많이들. 근데 그 안에 이제 많이 들어가 봐야겠네요. 아마 오늘 방송 보면 아마 예, 시민들이 많이 그쵸.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원장님 때문에 더 가고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명수기의 맛집 천하 어떠셨나요? 그 어느 때보다 좀 훈훈하고 정감 있고 따뜻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맛있는 맛과 멋진 분과 함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함께해요.